퇴계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 퇴계학연구원에 있는 스튜디오가 아니라 현장 퇴계 도산서원의 가장 중심지인 이 전교당에서 도산서원 원장님 김병일 원장님을 모시고 진행하기로 되었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이 김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만은 도산서원 변류사로 계시는 그 이동채 참 유사님이 오셨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현재 북경대학 대학원에서 주자 철학을 공부하시고 역시 퇴계 철학을 공부하는 현지혜 씨가 오셨습니다. 네. 우선 제가 도산서원 원장님이신 이 김병일 원장님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근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해방 1945년 바로 해방동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는 원래 77이시죠. 그런데 이 어른은 원래 경북 상주 출신이시고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나오시고 난 뒤에 이 행정의 뜻을 가지셔가지고 고시를 하시고 기획예산처 장관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유학을 공부를 하시다가 이 유학을 이 유학 가운데서도 퇴계학을 좀 깊이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도 안동에 오셔가지고요. 한국 국악진흥원 원장님을 하셨고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의 또 원장님을 좀 오래 하시고 지금도 이사장님입니다만은 그리고 2015년부터 도산서원 원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뭐 이 안동문화나 유교문화에 끼친 공로가 너무 크셔가지고 뭐 어떻게 이게 참 말씀을 드리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본인께서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겸손도 지나치면 과공의 비례라고 말입니다. 너무 과찬을 하십니다. 과찬이 아니라 원장님께서 이 도산서원을 쭉 해오시면서 그동안 이 전국이 다 아는 베스트셀러를 3권을 쓰셨는데 퇴계처럼 그다음에 선비처럼 그리고 퇴계의 길을 따라 이 3부작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훌륭한 책을 써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지금 참 중요한 3부작을 쓰셔서 퇴계학의 현대 사화에 참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퇴계를 그렇게 관심을 주시고 또 평생의 참 이 지향으로 업으로 삼으셨는지 저희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제가 어려서부터 옛날 훌륭한 어른들의 훌륭한 그 이야기를 듣길 좋아해가지고 묻다가 책을 또 보고 책을 보다 보니까 역사가 좋아가지고 그 서울대학교 지금 뭐 역사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30여 년 하는 중간중간에도 도산서원도 찾고 또 나중엔 인연이 닿아가지고 퇴계종택도 찾고 하면서 위대한 학자, 대학자로서 퇴계 선생을 알아왔는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퇴계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알았던 학자 퇴계와 다른 정말 감동적인 인간 퇴계의 삶을 접하게 됐습니다. 저는 참 존경스러웠고 저하고 비교할 땐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퇴계 선생께서 부인을 대한 거하고 제가 우리 집사람 대한 거하고 퇴계 선생이 제자들을 대하는 거하고 제가 아랫사람이나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대한 거하고 막 그때까지 저는 그럭저럭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퇴계 선생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해서 이 부끄럽게 되면은 사람이 피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자꾸 오게 돼요. 다른 영화 보는 것보단 이런 훌륭한 라이브를 듣는 게 더 좋다. 어떤 음악보다도 종순 이 말씀을 들어보면 요새 말로 힐링이 되고 마음의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자꾸 오다가 저만 이렇게
좋은 장면을 경험하면 되겠느냐. 저희 가족도 저희 또 친구도 마침 그때 제가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수련원에 오는 수련생들에게 그 이야기하는데 저도 참여했다가 보니까는 여 안동지방에 있는 분들이 설명하시는 것은 조금 겸사를 섞여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막 조상자랑이라고도 생각되고 또 고향자랑, 지역자랑을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조금 조심조심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전달해서는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맞지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느낀 것을 전달하고 하다 보니까 아는 것은 아주 많이 부족한 저한테 자꾸 뭐 강의를 해달라, 해설을 해주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제가 그거를 그냥 그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는 15년째 이렇게 하고 15년. 있습니다. 예. 아유, 예. 소문에는 원장님은 뭐 혹시 원장님께서 이 임기를 끝내시고 가실까봐 굉장히 이 겁을 내는 분들이 안동에 엄청나게 많다는 소문이 있어서 원장님께서 도저히 뭐 이 몸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은퇴 후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한들 이렇게 제가 이 기쁜 마음으로 지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여기서 퇴계 선생의 가르침 자체도 아주 좋은데 또 여기 또 제가 이렇게 있는 것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시는 이 지역의 유림들, 후손들 이런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아주 정말 감사하기 이를 바 없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근데 워낙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연부역강한 사람이 오실 때까지 잠깐 제가 과도기로 저희들이 듣기 겸양의 말씀이시고요. 원장님 저희 현대 한국인들이 이 퇴계 선생님께 배울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 중에서도 참 절실하게 우리가 퇴계 선생님께 퇴계 선생을 롤 모델로 해서 배워야 될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족 관계, 가족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가장 이 퇴계 선생하고 저하고 차이를 느낀 것은 바로 배우자를 대하는 겁니다. 여기가 경상도 아닙니까? 경상도에 500년 전에 사신 그 최고의 위치에서 존경받는 분, 요즘 용어로 말하면 갑중의 갑 아닙니까? 이 갑중의 갑인 퇴계 선생님께서 부인을 대한 때 정말로 상대를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저 전에 내려오는 얘기는 두 번째 부인이 좀 정신이 조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화가 많이 남아 있는데 가장 귀중한 제사상에서 뭐 과실이 좀 떨어지면은 입에다 넣으셨다든지 또는 또 큰 과일은 또 치맛자락에 감추셨다든지 이런 일화가 여러 가지가 이제 버전이 돼서 내려오는데 그 어떤 버전에도 공통적인 것은 퇴계 선생이 절대 나무라지지 않고 성내시지 않고 잘 이 타일르시면서 편안하게 대해줬다고 합니다. 저는 그거를 여러 해 두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퇴계 선생께서 그 학식이 높으시고 이 여러 가지로 어드바이스도 많이 해주실 분이 그렇게 나무라지 않고 보살펴 주셨느냐. 결국은 그 당시에 그 부인을 당신이 나무란다고 이게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면 아마 나무라셨었는데 나무라서 고쳐지는 부분보다는 잘 편안하게 해줘야지 부인이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그 가까운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하시면서 살아가신 것이 요즘 우리들한테 절실하지 않나. 우리 요즘 옛날보다는 가까운 가족들 간에 좀
갈등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없던 세대 갈등이라는 게 생기고 남녀 갈등이라는 게 생기고 이게 가정에서부터 생기고 있는데 그 갈등의 원천이 보면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한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조심하다가도 집에 들어와 가지고 함부로 하기 때문에 이게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데 남들 간에는 상처 주면은 안 만나면 되고 가끔 만나니까 상처가 아물어요. 아물어 가지고 다시 또 뭐 아문 상처를 건드리는 게 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까지는 상처 낸 다음에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상처 내고 또 상처 내고 하니까 이게 그 아물 수가 없다. 그래서 상처 내지는 것이 뭐냐? 자기 입장에서 상대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상대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삶을 퇴계 선생한테 배울 수 있다면은 그게 바로 우리의 인간관계의 출발이고 행복한 삶으로 들어가는 그 출입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원장님은 역시 이 참 퇴계 선생을 깊이 아셔가지고 퇴계처럼 선비처럼 퇴계의 길을 따라 이런 3부작을 내시고 하셔서 정확하게 퇴계 선생의 그 정신을 알아서 실천을 하시는 바람에 이 사모님과 관계가 그렇게 좋다고 저희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경상도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 이 6글자밖에 모른다 그래서 말이죠. 6글자. 네. 아는 밥도 자자. 이 6글자밖에 모른다 그래가지고요. 이 참 온 이 전국에 이 비난거리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 특히 이 경상도 안동 이 지역 안동 영주 봉화 이 지역 사람들은 6글자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퇴계 선생의 그 이 정신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었는데 15년 전부터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퇴계 선생과 퇴계 선생의 영향을 받은 그분들은 퇴계 선생처럼 사시려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바깥분이 안분한테 반말 안 했습니다. 물도 밥도 이렇게 안 했어요. 의간을 정지하고 대했고 부인을 높였습니다. 이것이 세월이 내려오면서 특히 하층민의 문화가 좀 이제 좀 올라오면서 또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일본 사람들이 그 남전여비라고 하는 것도 뭐 하여간 남자가 여자를 완전히 그 이 꼬봉 다루듯이 합니다. 그러셨군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배워서 절대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배운 영향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저 애완동물도 사랑할 때 애완동물이 따르고 모든 것이 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데 가장 그 소중한 가까운 그 배우자를 소중히 안 대하면 누가 그분을 소중하게 대할 것이며 또 짐승도 자기를 아끼는지 자기를 혼내는지 다 아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 특히 자기 배우자는 또 얼마나 더 골랐겠습니까? 그런 소중한 배우자를 우리가 잘 대해주면은 그 이상으로 나한테 돌아온다. 왜 우리 데려주면은 말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나쁜 행동도 데려주면 말로 받지만은 아름다운 행동 베푸는 것도 데려주면 저는 말로 돌아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마음, 사랑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이 퇴계 선생께서 주신 수많은 이 정신적 유산 가운데서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부부간에 서로 이해를 하고 용서도 하고 화목하게 이게 이렇게 해야 이 현대 퇴계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 시절에는 바깥분이 그렇게 잘 안 하셔도 사시는데 이 크게 지장이 없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보다도 앞서서 상대의 마음을 보듬고 헤아리면서 편하게 해줬기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퇴계 선생은 지금까지도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퇴계 선생 시절보다는 더 양성 평등 시대에 살고 조금만 잘못하면
남녀 갈등으로 비화될 수가 있고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조금만 잘못하면 세대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시기를 사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퇴계선생을 배운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퇴계선생은 그렇게 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도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 가지고 미리미리 망고의 삶의 지층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끔 할 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더 우러납니다. 정말 너무 감동적입니다. 요즘 이 사람들은 그저 부부간에 하루에 몇 번씩 헤어질 결심을 영화 제목 같은 헤어질 결심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퇴계 선생의 그 참 고귀한 정신을 좀 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이동재 변호사님께서요. 여기 우리가 한자를 너무나 모르는 세대가 되어가지고 예. 여기 이제 전교당 이게 여기 또 뭐 이게 있는데 뭐라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뭐 넉넉하지 못한 체조라서 제가 도산소원 변호사로서 또 우리 탐방객들을 위해서 평소에 해설하는데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정각에 이제 현판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걸려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선비들이 평소에 행해야 될 어떤 기본적인 행동, 지침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쭉 걸어놔서 항상 이렇게 정교당에서 공부를 하거나 이게 했을 때, 정교당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전차, 가르칠 교자, 집당자 이 마루 이름이 전교당입니다. 당교전을 읽지 않고 예, 요즘 그럴 경우도 제가 황당한 그런 일을 겪은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자는 이제 이 좌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당은 사람의 기본적인 5가지의 꼭 배워야 될, 지켜야 될 도리를 이 마루에서 배우고 행하는 것인데 중국의 주자께서 백록동에 서원을 세우면서 그 서원에 요즘 말로 치면 학칙입니다. 학칙에다가 오교지목이라 그래서 5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겠죠. 이제 군신유의라든지 부부유별이라든지 뭐 장유유서, 그다음에 부모유신 등 5가지의 기본적인 사람으로 해야 될 도리를 여기서 지키자, 배우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마루 이름을 전교당이라 그러고요. 전교당. 예, 그렇습니다. 저기 지금 우리 서원은 요즘 사액 서원이라 그러면 말 한자 그대로는 내릴 사자 편액 액자인데 편액을 내려준다 이런 얘기는 요즘 말로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본교 교육부에서 사립대학, 지방사립대학 인정을 해준다는 그런 쪽으로 이제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 한자 말은 한존재라고 하는데 막을 한자 사악함을 막고, 사악함을 막고, 그다음에 보존을 한다. 무엇을? 성실함을. 성실. 그리고 집제자입니다. 그래서 요 방은 이제 방금 사립대학이니 이 총장실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저기가 총장실. 네, 그렇습니다. 요건 대강의실이고 그렇습니다. 저기 저 부속 건물들은 동쪽에 있는 저 집은 오는 박약재라 그럽니다. 넓을 박자, 약소갈 약자, 집제자를 써서 방문양예 논어에 나오는 글인데 거기에서 좀 줄여서 박약자라 그러는데 넓게 공부를 하고 예절로서 선비가 자기를 단속을 하면은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줄 모르고 저희들 같은 무식한 사람들은 무슨 정신이 좀 박약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좀 정신교육 강화 이런 뜻이 있어. 이거 참 부끄럽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 방은 주로 선배의 그 선비들이 사용을 했던 그런 방이라고. 선배.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후배. 예, 그렇습니다. 서쪽에 있는 것은 서재. 라는데 이제 홍의제라고 그럽니다. 홍의제. 예, 그래서 선비의 홍의제는 홍의 장군하고 거기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멉니다만은 홍의 장군 곽재원 아마 거기도 홍의 장군도 어쨌든 그 굉장한 넓은 마음과 굳센 뜻이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경광부회를 한다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선비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중하고 엄중하고 그다음에 넓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평생 동안 공부를 한다든지 지방에서 지역에서 향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 저 후배들이 선배의 뜻을 배우고 따라서 넓은 그러니까 마음과 굳센 의지를 가지다 그런 말입니다. 변호사님 말씀드리면 넓을 홍 굳셀 의. 예, 맞습니다. 홍의 장군 아닙니다. 여기 이 자리에요. 참 이 현지에 박사 후보생이 와 계시는데 이제 학위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주자학을 깊이 공부했고 대개학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와서 뭐 이 원장님이나 그 변호사님께 좀 여기 여쭤보고 싶은 거. 예. 전교당에 왔고 전교당. 그리고 백록도 원규도 말씀하셨잖아요. 도산서원도 원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봤는데 보셨구나. 네, 그 내용 중에 네. 주불득양, 주불득양이라고 그 어느 나라 말이에요? 네, 네, 제가 한자 풀어서 말이에요? 설명을 해보자면 주- 술을 빚어서는 안 된다. 여기 양조장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걸까요? 주불득양. 네, 주불득양. 그 퇴계 선생이 살아 계실 때 네. 요 이웃고을 영주에 예. 이산서원이 네.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관민이 퇴계 선생께 이산서원을 이렇게 건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러면 원규하고 이 기문을 좀 지어 주십시오. 네. 그래서 퇴계 선생께서 그 원규와 기문을 지어 주십니다. 원규라 그러면 학칙이고 네. 기문이라 그러면 이제 요 설립 취지문인데 원규 중에 보면은 여기서 술을 빚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그 많은 내용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디서 보셨어요? 학교에서는 술을 빚으면 안 된다. 그럼 그럼 지금 마시는 건 괜찮으냐고? 괜찮습니까? 마시는 것은 괜찮은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예법을 지키면서 향음주례를 할 경우나 그 춘향 취향을 그 지내고 나서 네. 재간들이 그 참석자들에게 한 잔씩 한 잔씩 이렇게 권할 때라든지 예의를 갖춰 가지고 소량의 술을 이렇게 나눠 갔기 때문에 거기서 뭐 취한다 무슨 정치를 잃는다 하는 것하고는 아주 거리가 있습니다. 예. 네. 원장님 그러면 그 당시에도 어떤 서원에서는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좀 밀주를 빚어가지고 좀 팔기도 하고 혹시 이런 뭐 안 그러면 어떻게 술을 주부득양이라고? 뭐 그런 것도 없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서원은 정말 공립 교육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설립을 한 까닭은 입신 양명이라든지 어떤 가문의 뭐 이름을 알리든지 하는 그런 세속적인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학자를 네. 양성하지 않고 예. 정말 그 사회의 그 모범이 되는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그 솔선수범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선비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동철 벨류사 같은 저런 분들. 네, 21세기에 바로 우리 네. 저 선비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선비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돼서 운영이 되고 나라에서도 그걸 또 격려해서 사액도 내려보내시고 했기 때문에 밀주를 뭐 했다 하는 얘기는 그는 저 아주 극히 아주 잘못된 운영을 한 극소수의 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색 부득입. 이제 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출입을 금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러면 여성의 출입이 아예 금해졌는지 궁금합니다. 이산서원 원규를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서원이 어떤 사람을 육성하기 위해서 양성하기 위해서 건립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향교는 다운타운에 있기 때문에 좀 가까이에서 그럴 걸 느낄 수가 있었지만은 이 산속 깊이 자리 잡은 이 서원에까지
그 색이 근접을 해서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점을 다시 한번 퇴계 선생님께서 이산서원 원규에 포함시켜서 못을 대못을 빡 박은 것이죠. 학생들은 공부할 때는 이 학교에서는 동영상을 보면 안 된다. 동영상은 그 특별한 동영상. 물론이고 그래 공부할 때는 하여간 성현만 생각하고 그 독서와 사색을 하면서 참 인간성을 추구하는데 아무래도 예나 지금이나 이성을 생각해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성의 색이었군요. 예.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형, 부득, 용. 그러니까 체벌은 이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형벌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원규인데요. 그게 바로 안에서는 때리면 안 된다 이런 그런 게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요. 네네. 정말 퇴계 선생이 가장 퇴계 선생다운 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서원에 공부하는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일 도와주는 그런 신분이 낮은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그 도우미들은 선비들보다는 많이 못 배웠을 거 아닙니까? 네네. 많이 못 배웠으니까 부족한 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부족한 점을 잘 타일러야지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잘 타일러서 계도를 해야지 꾸짖고 잘못한다고 불러다가 벌길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우선 선비로 봐서는 인격 수양을 하는 도장에서 인격 수양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게 되는 거고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몰라서 못 배워가지고 아는 게 그것밖에 안 돼서 그런 실수를 했는데 좀 배우고 했다는 사람이 잘 계도를 하지 않고 목소리 높여가면서 꾸짖다가 때리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계도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선비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겠습니까? 서원에 추구하는 가치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퇴계 선생님께서 아주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시면서 그 방법을 아주 현실적인 것을 다 수단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요즘까지도 그 가르침을 주시는 참 스승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그러면 이 퇴계 선생의 이 정신을 생각하면 이 우리나라에 한때 만연했던 학폭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퇴계 선생의 정신을 아는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학폭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보다 좀 약한 사람, 힘이 좀 약한, 자기보다 좀 부족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반대로 그 사람을 학대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선비들이 가장 존중했던 배려와 존중에 가장 역행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저는 학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폭이 학창 시절에는 주먹밖에 없어가지고 학폭을 했지만 이 사람이 30대, 40대, 50대 사회적으로 어떤 힘을 가지게 될 때 이 사람들이 학폭을 어떻게 변질시키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 사회로 볼 때 끔찍한 그런 이 피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인성교육을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인성교육을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도입해서 가르쳐 줄 수 있지만은 저는 지식과 기술은 서양에서 또 선진국에서 가져올 수 있지만은 이 사람 마음이 중심이 된 이런 인성교육은 우리하고 DNA가 같은 우리 조상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맞지 않을까. 특히 김치 자시고 된장 자시고 이렇게 가셨던 그분들 중에서 가장 훌륭했던 삶. 그거는 바로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가장 존경받는 분의 삶을 보면은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퇴계 선생은 일화도 많지만은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저술이 어마어마하고 그 저술 하나하나가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관련이 안 되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의 그 참 바다처럼 넓은 이 학문의 세계 속에 있는 보물이 엄청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인 학교에 관한 그것만 해도 학폭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교육에서는 절대로 폭력을 선생이건 학생 동료 학생끼리건 폭력을 사용해서는 교육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성 문제를 조심해야 된다. 예. 이런 무엇보다도 가족 간에 서로 가까운 사람들 간에 먼저 이 배려와 존중을 해야 된다. 이런 중요한 것을 남겨놓으셨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관리하는 분들을 이 평수 넓은 이 참 아파트 가는 사람들이 와서 그 관리원을 괴롭힌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 세계의 정신에 비하면 너무나 엉터리 너무나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반과 뭐 중인과 상민과 천민으로 신분 계급이 있던 시절에도 퇴계 선생은 신분의 차이는 있지만 삶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또 생명을 존중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녀의 아주 갓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녀를 중선자 유모로 데려가려는 것도 말렸습니다. 남의 자식의 걸 죽여서 내 자식을 살리는 것은 심히 불가하다 이렇게 실천을 하신 분인데 요즘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과 아파트에 관리하시는 분의 신분 차이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 대한민국 민주사회에서 다만 저분은 경제적으로 조금 넉넉하고 이분은 경제적으로 조금 좀 부족해서 그 경제적인 수입의 수단으로서 그 자리에 와서 일을 할 뿐입니다. 보수가 적고 일이 조금 좀 뭐 이 고급스러우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이 때문에 인간적인 그 존엄성을 포기하고 거기 앉아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가장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 인권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는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를 참 마무리 멘트로 삼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참 이 선비의 이 전형이신 그 이동채 이 변리사님의 이 대개 TV를 통해서 선비로서 좀 하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 하시고 그다음에 이 현 박사도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원장님의 마무리 멘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채 변호사님. 저희 도산 서원 외에 9개 서원이 이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등재가 됨으로 인해서 서원에 대한 편향된 어떤 시각이라든지 또는 선비에 대한 편향된 시각 이런 부분들의 그 사실들을 현대에 맞게끔 적절히 잘 조화를 시키고 세계화되는 그런 우리 서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원에서 이렇게 또 유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등등 또 특히나 요즘 세대들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 세대들이 이런 유학에 대한 성리학에 대한 지금과 현대와 미래에 적합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노력해야만이 인문학이 기본적으로 기본이 되는 세계적인 좋은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아가는 그러한 서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쭤봤는데 참 좋은 말씀, 귀한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현 박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도 지금 유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제가 유학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이게 지금 현대사회와 절대로 무관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힘든 일들 그리고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그 해답을 성현들의 말씀에서 찾으면 그걸 적용해 봤을 때 반드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현의 말씀을 잘 읽고 또 깊이 새겨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지금의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원 그리고 또 그 각 지역에 향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또 향교랑 서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꼭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서원과 향교 그리고 유학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옛날 진부한 말로 출출 문장이십니다. 원장님께서 마무리 멘트를. 우리가 왜 지금 유학에서 또
선비에서 배워야 되느냐.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갈 길을 찾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단군 이래의 가장 풍요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들은 점점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그건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는 이렇게 잘 사는데 자유스러운데 반목과 갈등이 날로 심해지고 이제는 뭐 이념 갈등, 지역 갈등에 이제 세대 갈등, 아주 남녀 갈등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배가 불른들 속이 편하겠습니까? 예. 어딜 걸어간들 머리가 묵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그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원인이 자기만 아는 이기심과 돈이면 최고다 하는 물질 만능의 사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그 남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우선했던 시대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또 돈도 중요하지만 옳은 것이 무엇이고 염치를 가장 중시했던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 누구였습니까? 저는 바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세계에서부터 칭송을 받고 노벨상 수상자들이 배우자 그러는 공자의 가르침을 가장 열심히 실천했던 우리나라 선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막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또 현장도 잘 보존되어 있는 퇴계 선생의 이 도산서원이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현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퇴계 TV에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저희들로서는 좀 더 보람을 느끼면서 앞으로도 퇴계 TV 아주 좋은 프로로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끄는데 천병 역할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퇴계 TV 시청자 여러분, 바람이 불고 시원한 비도 오는 이 좋은 이 도산서원 전교당에서 김병일 도산서원 원장님과 이동채 변호사님 그리고 현지의 철학 박사님을 모시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